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권이죠. 외식과 쇼핑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알려지면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강남역의 상권 침체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서 임장을 나와봤습니다. 내수 침체로 강남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던 강남역 일대 곳곳이 공실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1층에서 2층에 위치하던 음식점들은 문 닫은 곳이 많고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들만 남은 건물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강남역을 병세권이라고 부릅니다. 불황의 그림자가 유동인구의 상징인 강남역까지 들이올 정도로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달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를 나오면 큰 길에 1층 건물에 임대문의 전단지들이 붙어 있는데요. 지하철 출구 코앞에 있는 건물에도 임대문의 딱지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으로 쭉 뻗은 길을 따라가다 보니 1층 상가가 전부 공실로 남아있는 건물도 있었는데요. 강남역 일대에서도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11번 출구부터 신논현역까지 길게 뻗은 대로변은 예전부터 정말 불패 상권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거리를 메우면서 음식점과 카페는 물론 옷가게, 학원, 영화관 등이 고루 밀집해 있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이 일대에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던 매장들이 문을 닫은 것인데요. 유명 생과일 주스 가게, 프랜차이즈 카페, 파스타, 화장품 가게, 신발 멀티샵, 액세서리 매장, 작년 4월에 문을 닫은 영화관까지 강남역 만남의 광장 좌표로 꼽히던 가게들이 모두 폐업을 했더라고요. 썰렁한 공실과 함께 그나마 남아있는 간판은 병원과 약국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11번 출구 인근의 한 빌딩은 1층에서 2층 상가는 모두 비어있지만 3층부터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병원으로 꽉 들어차 있었는데요. 어려운 경기 사정으로 1층 상가들은 공실로 비어있는 곳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월세가 저렴한 위층 상가들은 병원들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강남역 일대가 포함된 역삼동의 폐업 건수는 작년 1월에서 10월까지 집계하면 440건이 됩니다. 팬데믹 때보다도 많은 폐업 수이고 전년도에 역대 최대로 기록했는데 작년에 또 기록을 갱신한 것입니다. 강남역 인근 골목에 사장님들이 말씀하시길 코로나 때보다 더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대로변의 젊은 소비자들이 쇼핑이나 영화 식사를 할 수 있는 매장이 포진돼 있어야 골목 안쪽으로도 사람들이 흘러 들어오는데 대로변 1층 상가들이 공실이 많다 보니 강남역 일대 상권이 다 같이 침체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정보에 따르면 올해 강남대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자본력이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들도 강남역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간 유니클로 매장이 있었던 건물 1층 자리는 2020년 폐점 이후 현재까지 새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고 비어있는 상태이고요. 강남대로 중앙에 위치한 스타플렉스 건물의 1층 6개 호실 또한 전부 비어있는 상태로 현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로변 상가 공실은 1년에서 2년 동안 빈 채로 방치되다시피 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강남대로의 공실의 원인은 높은 임대료를 꼽고 있는데요. 강남대로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은 이제 빠져나가고 건물의 시세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임대인들은 공실로 두더라도 높은 임대료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한번 임차인을 들이면 10년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갱신을 하더라도 5%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처음에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를 하게 되면 경기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임대료를 낮추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외식산업의 침체에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외식산업의 침체가 강남 상권에 직격탄을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물가에 인근 음식점에서 지갑을 여는 직장인이 줄고 있는 것입니다. 식자재비 상승과 더불어 평균 월 임대료만 수억 원으로 육박하는 강남역 상권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외식 물가 상승폭이 더 컸으며 회사가 끝나고 회식하는 문화도 많이 줄었고 비싼 점심을 회사 밖에서 사 먹기보다는 구내 식당에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더 많아서 강남역에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엔 예전엔 점심시간에는 거의 줄을 서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사정이었지만 요즘엔 점심시간에도 굉장히 썰렁한 편이더라고요. 이렇게 월세는 비싼데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안테나숍 같은 게 많이 생겨야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온라인 쇼핑으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저부터도 당장 지금 주문하면 새벽에 들어오는 새벽 배송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온라인 쇼핑이 그만큼 빨라지고 편리해져서 사실상 오프라인으로 가서 구매를 한다는 게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금액적인 면도 별로 이득이 되는 면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온라인 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강남역에 2020년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편집 시업 아리따움 라이브와 신성통상의 의류 브랜드 탑10 이렇게 자리를 지키던 대기업 뷰티 패션 직영점들이 줄줄이 철수를 했습니다. 강남 대로변 상권은 대기업들의 일종의 안테나 형태로 들어가야 현재 임대료 수준도 맞출 수 있는데 반대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 안테나 숍 기능까지 못하고 있는 강남역이라 대기업들에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정말 약속 정할 때 교통편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았던 강남역에서 많이 만났었는데요. 지금은 굳이 강남역까지 가지 않아도 강남역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권들이 지역마다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강남역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오늘 강남역에 나와보니 강남역 상권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다운이 되어 있고 일부 음식점들이 폐업을 많이 해서 공실도 참 많이 보이고요. 그 자리에 피부과, 성형외과, 병원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정말 사람이 모였던 강남역 상권까지 공실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요. 언제쯤 경기가 좋아질지 강남역 다시 활기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남역 상권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